본격적인 성형 다큐멘터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성형 수술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양인에 있어서는 쌍꺼풀 수술입니다. 눈을 어떻게 예쁘게 만드느냐, 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지요. 이 쌍꺼풀 수술 종류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이 겪어봤고, 여기에 대해서 그 진실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좀 특이하게 오늘은 치료실에서 치료를 담당하고 계시는 치료실장님을 모시고 한번 눈수술, 쌍꺼풀 수술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하시죠. 네. 우리 실장님도 쌍꺼풀 수술 하셨죠? 네. 자, 이렇게 저 한번 봅시다. 눈은 오늘 아침이라 사실은 조금 부었습니다. 나중에 안 부은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미모가 출중하십니다. 거의 아이돌급 미모를 갖고 계신, 살만 조금 더 빠지면 좋겠어요. 자,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예능으로 자꾸 넘어가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쌍꺼풀 수술의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자료화면 이렇게 보여드린다시피 매몰법부터 부분 절개, 지방 빼기도 하고 또 절개법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이렇게 눈을 크게 하는 눈매 성형 이런 방법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즘은 거의 지식, 이 정보가 인터넷이나 SNS에 워낙 많이 흐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심지어는 성형외과 전문의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지식을 갖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쌍꺼풀 수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궁금증을 제일 많이 갖고 계신지, 이제 수술하기 전에 정말 대부분은 발발발발 떠시죠, 그죠? 그 정도로 긴장하시죠, 그죠? 쌍꺼풀 수술이 아주 간단하지만 대부분은 그것도 수술이라 생각하고 또 자기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겁을 내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환자분들 보통 붓기라든지 아니면은 눈매 언제 자기가 잡는지, 그리고 자기 눈에 맞는 라인이 맞는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수술하고 나서 보통 환자분들 부르시잖아요. 근데 보통 언제 부릅니까?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날 보통. 네. 자, 우리 치료실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날 바로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수술하다 보면 혈종, 피가 고인다든지, 또 실제로 이제 피가 나는, 계속 피가 잘잘잘 흐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어떤 합병증, 큰 합병증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면 괜찮겠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불러서 크로스트라 그러죠. 딱지도 한번 닦아드리고, 또 이제 부어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조금 진정시키죠. 그런 역할을 이제 치료실장님이 잘 해주시는 거죠. 환자분들이 아직 붓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라인이 높은 것 같다, 아니면은 이제 눈이 잘 안 떠지고 이게 수술이 잘 된 건지 되게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 그럼 본인의 경험은? 저도 많이 불안했었죠. 붓기가 많이 있고 자리가 안 잡힌 것 같아가지고. 심지어는 치료실장님도 이렇게 불안해하는데, 그러면 환자들이 조금 안심한다 이런 시기는 이제 우리가 대개 한 5에서 일주일 정도 되면 다시 한번 부르지 않습니까? 본인이 해보셨으니까 그때 어땠어요? 일주일 될 때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눈도 좀 떠지고 자리도 잡히고, 그래도 눈에 보이니까 전보다는 그래도 기다리고 찜질 잘 하고 있으면 잡히니까 걱정은 크게 안 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 수술을 하는 순서가 보통 오른쪽을 먼저 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저희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제 수술 순서가 다르다 보니까 붓기도 달라요. 또 손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양손을 완벽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양손잡이지만 이걸 같이 쓸 수는 없어요, 완벽하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의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대칭이라 하는데, 아마 우리 실장님도 그 당시에 약간의 비대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3주까지는 불안해 하셨죠? 눈이 잘 안 떠지고 이렇게 눈 뜨면 이게 스르르 감기고, 그래서 라인이 좀 비대칭인 것 같고 해가지고. 이게 수술 경과를 제가 설명할 때 3살까지는 많이 붓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0일 되면 1차적인 붓기가 가라앉아요. 근데 3-4주 되면 이제 웬만큼 모양이 나오고 비대칭도 해결이 되고 큰 무리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3-4주까지
또 불안해 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면 3, 4주 지나고 나서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느냐? 대개 이제 쌍꺼풀 같은 경우는 우리가 100일 잔치를 한다 그래요. 한 100일 정도 되시면 붓기도 웬만큼 가라앉고 이제 자리가 잡는데, 사실은 우리가 의학적으로 상처 치유의 원리로 활용하는 게 이 쌍꺼풀 수술이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사실은 모자라죠. 대개 이제 6개월에서 1년에 걸쳐서도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하신 지 이제 한 3개월 뭐 어느 정도 자리 잡은 건 사실이에요. 눈도 거의 퍼펙트하게, 그리고 눈이 원래 짝눈이었고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한쪽 눈이 조금 더 처져서 쌍꺼풀 라인이 여러 개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제 자료 사진 보여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비절개 눈매 교정이라고 해서 절개를 하지 않고 눈 한번 감아보실래요? 그 흉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눈을 뜨는 근육을 조이고 묶어서 눈을 아주 큰 눈을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케이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한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본인이 치료하시면서 제일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고 궁금해하고 불안해하는 것 한 서너 가지만 한번 짚어보실까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는 멍이랑 붓기 언제 빠지냐, 그리고 눈 쌍꺼풀에 대해 이제 흉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비대칭. 자, 카메라에서 상당히 이제 긴장을 하시네요. 쌍꺼풀 수술은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멍, 붓기, 흉터, 그리고 비대칭입니다. 이제 비대칭 중에서 우리가 쌍꺼풀 라인 디자인을 잘못한 비대칭은 거의 없어요. 눈을 뜨는 근육의 힘이라든지 피부 처짐 정도가 다르고, 원래 비대칭이 있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아주 조심하고, 또 헤어링스 피노미넌이라고 해서 하나는 너무 커지고 하나는 작아지는 이런 현상들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치료 실장님을 모시고 성형외과에서 환자분들이 쌍꺼풀 수술을 하고 우리 치료하는 과정에 궁금해하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